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의 공사장입니다. 저희가 8월 1일부터 5일까지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그 기간에 참 많은 부동산 관련 뉴스들 그리고 법안들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둘씩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 갖고요. 우선 오늘은 첫 번째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3개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요.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진짜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이것만은 꼭 갈매동 주민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임대차 3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요 3개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이 청구됐을 경우, 이제 계약이 갱신될 경우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법이고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해서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요거는 시스템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신고제는 내년에 확정되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임대차 3법 딱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자.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소급 적용됩니다. 지금 갈매동에 거주하시는 모든 전월세 임차인분들 계약갱신 청구권 1회 확보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임차인분들은 만기가 8월 31일보다 뒤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현재 모두 계약갱신 청구권 1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방법. 임대인이 만약 임차인이 요청하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대인 본인 또는 부모님 또는 자녀분들이 실제로 이 집에 거주하시는 방법. 실거주하게 되면 임대차 청구권을 거부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임차인에게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위자료 이렇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해서 서로 합의를 하신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도를 하셔갖고 그 집을 매도하셔서 실제 실거주하려는 매수자한테 매도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정상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요 3개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갈매동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계약갱신할 경우 무조건 5%를 인상해줘야 되냐? 아닙니다. 협의사항이고요. 5%를 넘지 못하는 겁니다. 추후에 구리시에서 조례로 지정을 할 거예요. 몇 프로를. 아마 5%로 지정을 할 거예요. 구리시가 본인만 다른 시도랑 다르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5%를 넘지 못하는 거지 꼭 5%까지 인상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임대차 3법 요거 지금 3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와서 갈매동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물어보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 간략하게 추려봤고요. 그러면 시행일 이전에 7월 31일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5% 이상 되는 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연장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연장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 대신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장 계약을 진행하시고 2년이 또 지나서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1회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7월 31일 이전에 계약서 작성은 안 하고 그냥 협의만 하신 분들,
그분들은 그냥 계약갱신 청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5%까지만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앞에서 얘기를 했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해서 5% 이상으로 인상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안 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뭐 웃자고 하는 얘긴데요. 저도 이제 잔금일 날 보면 우리 많은 뭐 매도인, 매수인분, 임차인, 임대인분, 우리 고객님들이 우리 공사장 수고했다고 수수료 더 드린다고 하면서 법정 상한 수수료 이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주 착하시고 고마우신 고객님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법정 요율만 받게 됩니다. 마음은 고맙게 받지만 실제로 법정 수수료만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법이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지키라고 있는 법이라서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뭐 우스갯소리가 별로 안 웃기네요. 세 번째로 이제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가장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스위첸 임대인 분들이실 것 같아요. 스위첸 임대인인데 입주 시기에 시세보다 낮게 전세를 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임대를 유지한다면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세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약간 운명 같은 거예요. 그 대신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되죠. 2년을 더 보유하는 게 이 스위첸을 끌고 가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실제 실거주할 매수자분에게 매도를 하는 게 유리한지는 판단을 해보세요. 아니면 본인이 실거주하시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택하시면 되고요. 만약 그냥 전세로 2년을 더 돌리겠다 싶으면 2년까지만 조금 참으셔야 돼요. 조금 속상하셔도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계약갱신을 했을 경우 2년 동안 임차인이 꼭 살아야 되냐, 이게 조금 법을 개정을 하면서 너무 임차인 위주로 간 게 아닌가 싶은 부분도 좀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그런 건데, 계약갱신이 됐을 경우는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은 계약 종료 통보를 전달을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을 해요. 계약갱신이 되면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그 계약 기간을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조금 조율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조금 불리하게 됩니다. 그럼 공사장이 한마디 정리를 할게요. 임대차 3법 시행이 이제 2개는 됐어요. 신고제는 내년이고요. 가끔 이 법이 옳냐 맞느냐,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여기서 제 견해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올지는 조금 예측은 되지만, 그렇다고 제 견해가 이 법이 옳다, 나쁘다, 바르다, 틀리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확실한 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량한 우리 갈매 주민들은, 저 포함해서 갈매 주민들은 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돼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예요. 분쟁의 시작은 뭐 큰 소리 조금 오가는 거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나중에는 소송으로 밖에 판결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우리 슬기로운 갈매 신도시 임대인과 임차인 분들은 서로의 입장을 잘 헤아려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를 진행하시기를 바랄게요. 세 번째로, 기존 임차인분들은 이제 2년이란 시간과 5% 상한이라는 금액적인 혜택을 보지만
신규로 갈매 신도시에 들어오려는 임차인분들은 지금보다 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신규 전세 물량이 부족하게 될 거고요. 지금도 부족한데 더 부족하게 되겠죠. 갈매 신도시 전세 가격은 지금보다 더 상승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측이 돼요. 그래서 새로 갈매 신도시의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실 거예요. 금액도 좀 더 올라갈 거고, 그런 분들은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임차인 분들, 이제 2년이란 시간,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지만요, 이게 갱신이 되고 또 2년 후에 4년이 지났을 때 전세 가격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임차인 분들은 청약 당첨이나 내 집 마련 부분을 꼭 고민을 하시기 바래요. 구리시 당해시기 때문에 구리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오는 청약들은 다 지원을 해서 꼭 당첨되시기를 기원하고요. 만약 청약 가점이 너무 낮다 그러신 분들은 갱신이 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보 후 3개월이면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가격에 내가 원하는 집이 나왔다 싶으면 내 집 마련을 꼭 진행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임대차 3법 이것만 꼭 기억하자. 우리 슬기로운 갈매 주민들은 다 슬기롭게 잘 극복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럼 오늘 임대차 3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방세법 개정안이랑 이제 세법 개정한 것들이 있고요. 또 태능 부분도, 태능 개발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부분도 다시 컨텐츠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